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얼마 전에 말이죠, SBS 비지에서 방영하고 있는 트렌드 스페셜이라는 코너가 있거든요. 김주희 아나운서가 진행을 하고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30분에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얼마 전에 제가 출연하고 왔습니다. 우리 그 담당 PD가 말이죠. 제 유튜브를 보고 한 4년 전부터 꾸준히 한 450편이 넘는 동영상을 오늘 업로드했다는 것을 아주 좀 높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이제 제가 인터뷰나 방송 월간지 또는 일간지 그리고 이제 타 방송에서 제가 나온 거를 좀 모니터링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송 요청이 와서 제가 생방송으로 가서 출연을 하고 왔습니다. 가장 또 좋은 거는 이제 PD가 굉장히 이제 좋은 정보를 유튜브 애독자에게 구독자에게 많이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 방송국에 와서 이제 뭐 호텔 매매나 모텔 매매나 뭐 컨설팅 그런 거는 말고 트렌드지 않습니까? 트렌드 스페셜. 저희 그 타이틀에 맞게 요즘 호텔 트렌드가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요즘 트렌드화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방송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작가와 함께 뭐 컨설팅 그런 부분이 아니고 가볍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호텔 트렌드가 어떻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에 대본을 같이 만들어서요. 사전에 제가 많이 외우긴 했는데 생방송이다 보니까 태어나서 난생 처음으로 생방송에 이렇게 출연하다 보니까 긴장도 솔직히 많이 했고요. 당일날 어떻게 방송한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제 녹화 방송을 제가 여러 차례 보면서 좀 개면적하게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참 방송을 하고 있는 관계자분들이 굉장히 좀 존경스럽더라고요. 제가 직접 방송을 해보니까 방송이 조금 많이 어렵다. 실제로 우리 일반인들이 방송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런 걸 많이 느껴서 존경스럽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도 바로 우리 애독자 여러분께서 평상시에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다 보니까 그런 분들도 저를 좀 높이 평가해서 출연 요청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 멘트가 끝나면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시청할 수 있게끔 녹화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업로드해서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애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엔데믹 시대가 오고 하늘길도 열리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억눌렸던 여행 욕구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호텔 업계가 손님 유치에 분주하다고 하는데요. 이 최신 숙박 트렌드에 대해서 장영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우선 지난 4월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숙박업계가 또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매 분기 국내 숙박산업 동향을 분석하는 업체에 따르면 말이죠. 2022년 상반기 국내 숙박업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93%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 초기였던 2020년 상반기보다 161% 증가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예, 이 코로나라는 시기를 중점으로 좀 살펴보면 아무래도 상점이 9시에 일찍 문을 닫으니까 공간을 네네. 이용하자 이런 분위기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주변에 아이가 있는 집을 보면 멀리 가기는 짐도 많고 또 피곤하니까 가까운 데서 쉬고 오자 가족들끼리 이런 네네. 분위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또 MZ 세대들 같은 경우는 왜 호텔이 주는 여러 부대 시설이 있잖아요.
호캉스 즐기고 오자 이런 문화가 하나의 트렌드로 인기가 많게 된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인가요? 네, 한국에서는 네, 호캉스로 불리는 스테이케이션은 국내뿐만 아니라요, 전 세계에서도 하나의 유행이 되면서 새로운 여행 트렌드로 떠올랐는데요. 예. 이를 뒷받침하듯 상반기 숙박 형태별 매출액 성장률을 살펴보시면 호텔은 225%, 리조트는 212% 각각 나란히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한 여행 연관 키워드를 보자면 호캉스, 감성 숙소의 언급량이 전년 대비 순위 상승이 두드러졌고요. 이를 통해 요즘 사람들은 숙소를 단순히 잠자는 곳이 아니라 휴식을 취하며 다양한 경험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제가 앰버서더로 활동을 하고 있는 한 운동복 브랜드에서도 뭐 도심 속의 호텔에서 뭐 요가데이 해서 클래스를 열기도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호텔이 갖는 뭐 운동 시설 그리고 뭐 레스토랑 여러 그런 부대 시설을 활용한 문화가 하나의 트렌드로 잡힌 것 같은데 그런 프로그램을 또 짜서 많이 수요층을 또 끌어들이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네네. 코로나19 이후 건강 관심이 많이 늘어났죠. 예. 네. 호캉스를 즐겨도 말이죠. 짬짬이 운동도 하고 싶은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오늘도 운동 완료, 오운완 트렌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탓도 있습니다. 5성급 호텔에서 럭셔리하게 운동을 즐기는 현대인이 늘고 있는 거죠. 네, 기존에 운영하던 피트니스 시설 외에도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을 결합한 패키지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말이죠. 멀리서 제주 바다가 보이는 인피니티 수영장을 배경으로 요가를 하거나 그렇죠. 네. 힐링이죠. 네네. 또는 뭐 1대1 골프 레슨을 진행하거나 요즘에는 또 멤버십 대상으로만 운영하던 골프장을 일반 투숙객에게 오픈한 호텔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원래 이전부터 특급 호텔에서는 최상급 피트니스나 수영장 등을 경쟁적으로 투자해 왔는데요. 여기에 더해 새로운 경험을 원하는 2030 투숙객을 겨냥해서 이들이 선호하는 요가나 골프나 테니스 등 프로그램을 전략적으로 운영하고 펼치고 있는 것이죠. 예. 또 보면은 그 일하면서 휴가를 즐긴다 이런 워케이션족도 늘고 있어서 숙박업계가 이를 좀 잘 반영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비즈니스 미팅룸 이런 것도 호텔에 꼭 있잖아요. 아, 맞습니다. 예. 네. 우리 뭐 김주희 아나운서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요. 요즘 또 트렌드가 하나가 네. 블레저와 또 관련이 있겠습니다. 블레저요? 네네. 예. 출장 잔금이 해제되면서 말이죠. 이제 해외 출장을 갈 때 휴가나 연차를 붙이는 블레저가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예. 블레저는 비즈니스와 레저를 합친 말로 네, 일과 여행을 한꺼번에 즐긴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원래 이 단어는 2009년도에 만들어진 신조어인데요. 그때는 이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로 일하지 못하는 시간이 늘어난 것을 빗대어서 블레저는 일과 여가의 경계가 불확실함을 뜻하는 어떤 그런 멘트였고요. 또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시간인 레저보다는 일이 없어 남는 시간의 의미로 사용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19를 거치며 가족과 함께 떠난 휴게지에서 일하는 워케이션이 또 유행을 하고 있고요. 가족 단위로 출장을 같이 가서 출장 이후에 같이 휴가를 보내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호텔은 IT 기기나 맞춤형 공동 공간 등 네트워크 기회 등을 비즈니스와 레저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과 서비스를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정말 이 시간과 공간을 일석이조로 활용하는 네네네. 그런 뭐 마케팅이나 그 시간 활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은 정말 이 깨끗한 공간에서 푹 쉬고 오려고 이 호캉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네네. 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말이죠. 네, 외부 활동 대신
실내 놀이 문화가 좀 크게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호텔에서 고사양 PC를 사용한다든지 대형 스크린, OTT 서비스 등을 갖추는 것은 이제 뭐 어느덧 기본 소양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깨끗한 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예, 따라서 숙박업계가 차별점을 두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바로 특정 수요층을 타겟으로 하는 니치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야, 니치 마케팅이라고 하니까 네. 또 이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요즘에 네. 그런 프로모션을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더라고요. 네. 반려견과 동반할 수 있는 네. 또 반려견과 놀이를 같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짠다든가 네네. 아무래도 그런 마케팅을 활용하는 걸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네네. 우리 박조희 아나운서께서 호텔에 관심이 김주희.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우리 김주희 아나운서께서 호텔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재미있죠. 예. 예, 갈수록 질문이 좀 날카로워지는데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이 바로 키즈 호텔과 반려 호텔이라고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네. 키캉스, 팩캉스와 같은 비대면 성격의 새로운 숙박 문화가 탄생한 것이죠. 이에 맞춰서 이런 호텔이 곳곳에서 이제 등장하고 있는 추세고요. 한때 이제 노키즈존이라는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상호 눈치 볼 일 없이 같이 즐길 수 있는 키즈 호텔에 대한 수요가 생기면서 인기 캐릭터 등을 활용하여 아이들의 취향에 맞춰서 말이죠. 룸을 꾸민 호텔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재 반려인 인구는 1,500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30% 수준이고요. 국민 4명 중 1명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수요가 결코 작다고 할 수는 없겠죠. 예. 네. 이를 겨냥하듯 강원도에서는 강원 댕캉스라는 이벤트를 개최하며 반려견 동반 숙소를 넘어서요. 동물병원, 체험, 관광지, 식당 등을 연계한 관광 상품을 본격화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 이유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숙박업소라면 오늘 말씀드린 트렌드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트렌드를 고려해서 리모델링을 한번 해보는 것도 하나의 경영난 탈출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양한 이 수용층의 니즈를 보완하고 또 제공해 주는 거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인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영환 대표와 함께 숙박 트렌드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